맡은 강현정입니다. 싱그러운 봄날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 싱그러운이란 단어를 제품 강사님이 쓰셨는데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연습 때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제가.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서 이 좋은 날씨를 뭘로 표현을 하지 왔는데 싱그러운,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실 텐데 나의 삶을 오늘이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좀 변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이 이 얘기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객관적으로, 전 강의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으면서 나를 좀 객관화하고 나의 삶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의 기회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이렇게 큰 목소리로 모두 함께 에브리바디. 네. 근데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됐던 계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죠. 근데 너무 평범해서 사실 제 스토리를 얘기할 때 재미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취직 잘하려면 공대 가야 돼. 이런 얘기 혹시 학교 다닐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주 관심사는 공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공대 가야 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관심사는 왜냐면 그 길은 좀 굶어 죽기 좋은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접고 취직 잘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뭔가 당연히 그 길로 갔겠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제가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것들을 했었던 거죠. 근데 비슷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스스로 팍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제가 취직 잘하는 학과가 어디야?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고등학교를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공대를 갔으니 취직이 잘 됐겠죠. 네, 실패하지 않고 취직을 한 방에 성공을 제가 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남편이요? 남편 벌써 나오면 안 돼요. 남편 아니야. 아직 남편 안 만났어. 어떻게 하면 같은 졸업장으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졸업생인 선배 언니가 나보다 크게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는 알아봤겠죠. 옮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렇게 옮겼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남자 만났어요. 이제 제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까지는 나한테 없었고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 된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얘를 키우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해요. 아직 안 낳았는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이 회사 아닌 것 같아. 나에게는 그런 미래가 지금 준비가 돼야 되거든? 라고 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죠. 공무원 왜 안 나와? 그 공무원 준비를 해요. 공무원 준비를 하면 육아휴직 딱 쓰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에 보통 여성분들이 같은 경로의 생각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막연한 그 20대 때 아주 젊음이 창창한 그 나이 때 뭔 놈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는지 연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하죠. 제가 준비했던 그 공무원 준비를 했던 그 시기에는 정말 노량진이 박 터질 때였어요. 고3 시장보다 아마 더 컸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붙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누구 하나 붙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 신랑은 그래도 내 편이라 넌 공무원이 됐을 거야. 하지만 때려쳤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거든요. 너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한다요. 네,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로들을 아주 평범하게 지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정말 우연히, 이건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아이의 책을 사주러 갔다가 상담을 받게 돼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책값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하네요. 제가 아주 우연하게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격증도 없고 졸업장도 없는데 그 직업에서 가장 큰 소득을 벌게 돼요. 그죠? 너무 재밌죠? 그때 세상을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 졸업장도 없는데? 자격증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만난 일을 그냥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 이런 소득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이대로 벌다간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가장 열심히 일을 했고 가장 시간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프고, 결국은 병이 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 돈을 버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실 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원래 당연한 삶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근데 뭐가 지겨운데? 뭔가 문제가 있진 않아요, 지금. 소득도 벌고 있고, 아이도 크고 있고,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대니까 이렇게 사는데 40대, 50대, 60대 계속 살 수 있나?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그때 5살 이때인데 그때도 돈이 안 모이는데 소득이 커지니 돈은 많이 쓰는데 돈이 모이지는 않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가 너무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일은 미국에서는 되게 일반적이야.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한국은 엄청 선입견이 많아. 근데 그건 정년이 없거든. 준비해놔도 괜찮지? 뭐 이런 대화들 그냥 수다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하는 일이지?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무했던 저한테 경험이 전무했었고 저한테 제품 하나 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영양제 같은 거 파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저게 그런 일이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제 안에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삶이 변화하는 그 시점에는요, 분명히 내 안에서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정말 네가 하기 싫은 건 뭐야? 이런 질문들이 하나씩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이 평범한 이야기들 안에서 저의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깔려있는 상황이죠. 돈 필요하니까 적성이고 뭐고 좋아하는 일이고 뭐고 가는 거잖아요. 돈을 위해서 회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또 돈을 벌겠다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고 뭐고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나 이러고 못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뭔지 모르고 막연했지만 그런 물음이 내 안에 있었는데 바로 해결은 안 되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고 살았던 거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돈이랑 시간이랑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커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 필요하구나 나.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시간 안 필요하냐고. 사실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럼 일을 그만두세요. 일을 그만두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럼 시간이 많아지잖아. 시간 필요하다면서요. 돈이 없다니까? 그럼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돈이네? 라고 하면서 나 되게 우아하게 시간이 부족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했지만 저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를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왜냐면 돈 벌려고 시간 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시간을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프죠. 그죠? 그 돈을 가지고서 또 뭔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반적인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한테 이런 그래프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의 결핍이 뭐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이 물음표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들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리겠죠.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하는 표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저는 그 봉급 생활 해봤어요. 저쪽에. 그죠? 그러다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니까는 이건 봉급 생활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니까. 근데 이쪽에 일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 부자들은 이쪽에서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서 시간을 쓰니까 나도 당연히 쓰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부자들은 사업을 하던가 투자를 하던가. 근데 사업과 투자는 왜 노동소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시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비즈니스가 자영업은 아니에요. 자영업 저쪽에 있고, 그래서 나 사업한다, 자영업한다 이러면 안 되시고, 나의 회사가 굴러가게 커다랗게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회사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계속 돈을 생성해내죠. 우리가 보통 바라는 삼성, 한화, LG, 회장님 없어도 돈을 생성해내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돈을 넣어놓으면 돈이 돈을 만들죠. 우리가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걸 방법이 있어야 하죠. 방법이 있어야. 모두가 원하는 삶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나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돈이 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돈이 됩니다. 시간을 준 만큼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10,000원은 받아야죠, 지금. 그죠? 최저임금제만큼 받아야죠. 그럼 5시간 했으면 50,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매일. 그러니 돈이 시작점이 0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믿고 돈이 벌어진다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일을 그만두면 돈을 못 벌잖아요. 꼬꾸라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수익은 처음에는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고 돈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레버리지라고 하는 확장성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생성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죠? 갖고 싶잖아요,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득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되게 잘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못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유통사업에서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냥 구멍가게가 있었을 그 시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생성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기회도 우리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이쪽 권리소득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노동소득에 노동소득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하던 노동소득을 열심히 파서 소득을 늘려야죠. 다른 사업을 알아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이 뭔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알아보는 거고, 오늘 아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삶에 분명히 뭔가 부족하니까 이곳에 와서 시간을 쓰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일을 잘 알아보고 배우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셔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뭘까요? 그냥 유통 사업에서 이런 기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유통이에요. 우리는 되게 좋은 시대를 살았죠. 그죠? 그 집에 전화기가 없던 시절부터 지금 휴대폰 이 시대까지 모두 살아온, 아니다. 나는 난 전화기 없던 시절은 못 봤다. 가만히 생각해, 있었어요. 동네에 테레비 한 대씩 있고. 아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막 도매 매장 가려고 막 버스 타고 막 멀리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엄마 손 잡고. 그죠? 그러다가 대형마트가 생겼을 시점을 한번 생각해요. 되게 최근 같죠? 저 되게 최근 같거든요. 대형마트가 쇼핑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관광하러 가는 느낌의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들. 그 시절 모두 지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통이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거기 가니까 어떻게 팔아요?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에 한 1,15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몇 살인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게 있는데. 예. 근데 마트 가니까 세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800원대 나오는 거죠. 그럼 너무 좋잖아요. 어차피 맨날 먹는 건데 저 되게 신났었거든요. 그때 오케이. 그럼 이걸 딱 왜냐면 대학교 갈 때 아침에 그걸 먹고 갔거든요. 그러면 학교 그 아침 나의 식사 그래갖고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데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마트 가면 사람 엄청 많고 막 그래요. 마트가 지금 미쳐 날뛰죠. 사람 오게 하려고 계속 세일 때리죠. 막 문 닫죠. 이 유통의 시기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 마트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되게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죠. 세상을 구하실 분이에요, 진짜. 그러다가 소비자의 입김이 세고 그게 너무 중요해지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소비자들이 주도해서 뭔가 연결고리가 지어져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 그냥 영업이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구조가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네 특권층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권리소득 형태가 이 구조에서 만들어지네라고 경제학자들이 연구가 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냥 유통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일반 사람들도 이런 성격의 권리소득의 성격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업은 소비자들한테 정말 열의와 같은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받았던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걸 한국말로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회원이 직접 판매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1차원적인 해석이고 회사가 회원한테 직접 판매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사업관을 가진 우리는 회원들을 회사에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겁니다. 이 사업은 누가 필요한 일이에요? 소비자가 필요한 일이에요. 소비자가. 그래서 소비자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필요해요. 소비자 하는데 자격 필요합니까? 자격증 내고 이 영양제 사드세요.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자본도 필요 없고 부업도 가능하고 다 이런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이 되게 귀해 보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귀하게 안 보죠.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권리소득이고 우리가 정말 꿈꾸지 못했던 재정적 자유고 그 안에 시간적 자유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이라고 경제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옆집 언니가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 언니가 말을 전달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오신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뭐냐? 웰니스 시장이에요. 결국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이 사업권에서 다루고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하지만 다른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제품들에 사람의 경험치와 사람의 신뢰도가 필요하진 않죠. 그냥 맛있어서 사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회원 직접 판매로 풀기에는 내가 사업권을 가지고 가기에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나의 말과 나의 경험치가 되게 이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중요성을 미친다고 하면 이건 사업권으로 가져가기 적합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웰니스 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폴 제인 필더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미래 경제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느 시장에서 돈 되겠다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의 뒷면에 보면 앞으로 사람들은 질병과 관계없이 나의 건강하고 그런 삶을 위해 소비를 늘릴 것이다.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건 완벽한 지적 유통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2018년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아 떨어야 되죠.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렇게 맞아 떨어지니 웰니스 시장은 계속 커지죠.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실 수 있는데 아이의 진로를 걱정해서 뭐 나름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GPT에 쳐보시면 웰니스 시장은 항상 나와요. 반도체, 뭐 AI 이런 얘기에 되게 익숙하겠지만 꼭 나오는 게 웰니스 시장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시장.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시장.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직접 판매 시장도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요 연령, 우리가 지금 다 돈을 벌다 온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시간을 투자하겠죠.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회원 직접 판매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왜 유산하여야 할까? 저는 그게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중점이었어요. 되게 많거든요. 유산화보다 유명한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유산화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그 회사가 신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유산화여야 할까요? 우선은 회원이 일을 할 때는요, 리스크가 적어야 되고요. 위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아니라 다른 회사에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검토를 면밀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검토하는 과정 안에서 유산화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왜 유산화해야 되는지 기업을 보셔야 돼요. 이 기업과 저는 파트너가 될 거예요. 이 파트너가 돼서 제가 일한 만큼 그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재정적 자유를 주는 그 돈을 이 회사가 저에게 계속 지급할 겁니다. 그럼 회사가 사라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제품은요? 제품도 사라지면 안 되죠. 소득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 돈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건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회사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많은 영양제를 취급하는 직접 판매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회사들의 창립자를 봤을 때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고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회사 오너가 이 영양제에 대해 모르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곳에 외주를 준다면 그만큼의 신뢰도는 사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 회사는 미생물학 박사, 그죠? 우리의 세포, 사람의 세포가 어떤 영양소를 넣었을 때 가장 건강한지를 평생을 연구한 사람.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구글에 치면 마이로네츠 박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죠? 그런 사람이 만든 회사인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창립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회사가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고 지금 3번의 액면 분할을 하고 어떤 그 시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슈가 될 때마다 막 급속도로 주식이 또 반응 보이는, 그죠? 괜찮으시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시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게 밑에 보시면 헬스케어라고 나와 있고요.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거예요. 좀 그 검토하는 대상들도 조금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 회사가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뉴욕 증시는 우리가 또 주식을 잘 하지 않으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들리죠? 네. 네, 뉴욕 증시엔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누가 우리 딸 KT 입사했잖아. 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에 지금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좀 추천하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제도는 만약 이 회사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소비자들이 이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간 보험 같은 제도예요. 그럼 이곳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들이 안전하겠죠. 3가지 부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까지 난무하니 정말 가장 신뢰도 있게 등재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호도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회사가 보험 가입을 넣었다 뺐다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죠. 경제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왔다 갔다 빼면 저 회사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번호도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5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코드로 나의 유통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누가 산다고 하면은 유산화를 그 나라에서 받아먹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보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국제우편. 아니고 그 나라에서 받아먹고 돈은 내가 벌 수 있어요. 이게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글로벌 사업에 대한 꿈도 이곳에서는 이루실 수 있다. 아까 처음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다에서 페이지가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비자의 구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찾아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창립자들이 내가 영양제를 몰라서 외주를 준다는 것 자체는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죠. 본인이. 그럼 생산자는 아니네요. 그죠?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업이 생기게 된 이유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잇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생산자를 찾는 것만으로도 회사를 모두 분류할 수 있는 아주 큰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면 내가 지금 다른 회사의 제품을 먹고 있었다고 하면 그 회사도 만들었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거든요.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뉴스에 나왔던 총체의학연구소거든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막 하죠. 근데 당장 나의 일이면 그렇게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암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가 지금까지의 결과들이에요. 하지만 세포라고 하는 거는 자가 치유력이 있어요. 세포가 그 자가 치유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조건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암세포 같은 것도 활동을 좀 저조하게 만들고 시간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생명과학의 가장 맹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주 옛날부터 실현해왔던 총체의학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창립자 마이런 웬츠 박사라고 하는 창립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유산화의 영양제를 가지고서 항암까지 모두 치료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야기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우리 회사 진짜 짱이죠. 라는 말로 하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나에게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갖다 주기 위한 회사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좋아 우리 회사 짱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외부의 주가가 얼마고 어떤 주식에 등재되어 있고 뉴스에는 뭐라고 났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는 과정들이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는 영양제가 성적표가 쫙 있어가지고 이 회사는 1등이고 이 회사는 30등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 우리 영양제 유산화라는 전 이 회사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회사를 만났는데 그런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거 먹어야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겠는데 저는 그래도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일에 대해서 영업을 또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이거 판권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정도면 누구나에게 얘기를 해도 되겠다. 안 먹으면 그만이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장 강력한 도구로 저의 삶에 찾아왔던 책들입니다. 이 책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영양제도도 그에 업데이트된 어떤 과학적 지식에 기반돼서 순위가 바뀝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이 이 책이 표지가 조금 다르죠. 제가 이 앞에 있던 책이랑 비교를 좀 해봤더니 탈락된 회사가 엄청 많아요. 2등, 3등, 4등 했던 그런 회사들이 없어졌어요. 한번 이 책을 이 전 책이랑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이거라고 하면 사업이 정말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건강은 바뀌는 게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막 엄청 막 아프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침에 눈이 잘 떠진다. 이 정도 느낌이지 막 아프던 사람 아니잖아요. 눈은 어떻게 확인해요? 느낌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우선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의 몸에 있을 때 나의 몸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확인이 되면 되는데 바카스만 먹어도 쨍하는데 우리가 그죠? 오늘도 누군가 바카스 먹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엄청 건강에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만 또 경험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런 제품들 가지고서 영양제 만듭니다.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기술력 가지고 화장품 만듭니다. 피부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요즘에. 그죠? 그러면 이 피부도 사람의 세포고 가장 큰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넓은 표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말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영양제와 화장품 딱 두 가지. 심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배우기도 쉽겠죠. 네, 경험할 것도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허 번호까지 갖고 있어요. 우리 제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부에 나가면 이런 얘기 막 해요. 네트워크 회사들 다 자기네 제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좋은 반응들이거든요. 근데 좋죠. 좋은데 정말 좋은 건 또 있을 수 있죠. 그 안에서 내 거 좋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특허를 낼 정도로, 그래서 그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인셀리전스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볼게요. 내 주위 사람들과 소통이 잘 돼요. 그럼 행복해요? 불행해요? 네, 소통이 안 돼. 지금 내 집에 있는 사람부터 생각해봐요. 그분이랑 내가 소통이 잘 되는가? 그래서 안 된대요. 안 돼서 지금 딴 데 보고 막 이러시는데 그럼 안 행복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 몸은 세포가 다 뚝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막 간 따로 딱, 위 따로 딱 이렇게 막 뚝뚝 막 이래요? 아니죠. 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끼리 이어져 있어서 소통하고 산대요. 소통. 근데 그 소통을 잘하면 행복하겠죠. 그죠? 행복한 게 뭐예요? 몸이 행복한 건 건강한 거겠죠. 소통이 안 되면 아프겠죠. 그죠? 아유, 그렇죠? 너무 아프다. 너무.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해되죠? 근데 그 정말 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들과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특허를 주죠. 그런 특허권을 갖고서 영양제를 먹으면 매일매일 우리 몸은 소통을 잘하겠어요. 오늘도 저희 몸은 행복해서 대화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에 쳐보시면 다 확인됩니다. 32년도까지, 37년도까지 유산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공공의 행복을 위해 풀어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정말 유산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서 나의 사업권을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들어가 있죠. 저 특허권이 나오기 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품력은 최고였어요. 하지만 그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지금의 그런 특허권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호주는 영양제를 의약품으로 등재합니다. 그래서 되게 까다롭다. 호주 영양제 좋다 이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한국인 아니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건데 한국에서도 이런 한국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주최해서 주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이름 잘 해석해 보세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7년 연속 헬스팩이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 상을 받고 있어요. 이때 제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유산화 지사장님이 가셔서 받으셨겠죠? 막 신문에 나고 뭐 이런 상황 기사에 났는데 그때 과연 헬스팩보다 좋은 영양제가 나올까요? 라는 말을 듣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7년 연속 계속 헬스팩이 1등을 하고 처음에는 다음에도? 우리 또 받았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받는 상이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단백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막 포에 들어가지고 막 편하게 먹는 제품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부문인 거예요. 체중 조절된다. 이거죠. 건강하게 체중 조절된다. 그 부문에서 지금 5년 연속 단백질 그 시장 큰 곳에서 1등을 계속하고 대상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가지, 지금 영양제를 10명 중에 8명이 먹는다고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장에서의 종합 비타민과 단백질 시장이 난무하는 지금 이 시장에서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면 시장성이 있죠. 네, 그런 것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좋은 제품들을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겁니다. 수천 명이 먹고 있습니다. 4,500명 이상이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트러스트 유산화. 우리는 유산화를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국가대표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올려주는 영양제가 우리는 그만치는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회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협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요, 중국 유산화는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먹어! 이러면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정말 먹어 하면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원에 이렇게 유산화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그런 서류들인데, 네,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중국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맞다고 했다 합니다. 네, 그러니 활용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근간에는 세상 영양제를요 매일매일 연구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이게 150명 과학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회사가 영양제가 이미 지금도 정말 좋은데 그동안 되게 좋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장 좋은 영양제를 들고 150명 이상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되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50명이 돈이 얼마야? 연봉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니 학사는 아닐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정말 진심이다. 그러니 유산화라는 회사가 영양제는 점점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건강해진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유산화가. 유산화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해서 1, 2년 전에 생긴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건강해진 사람 많겠죠. 그죠? 그럼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한번 내보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라딘 교보문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는 책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꼭 사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영양제로 이렇게까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지 못했다고 하면 뭐래? 이러고 넘어갔을 어떤 체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린 영양제라는 걸로 정말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기술력들과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 책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재정적 자유를 위해서 회사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와 브랜드 파트너가 됐어요. 우리는 파트너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할 건데 돈을 적게 줘도 안 되죠. 무리하게 누구에게 돈을 많이 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저 열심히 사용하거든요. 사용하고 사실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경험을 말을 인상 쓰는 사람 누구예요? 말을 잘 못한다니까 인상을 쓰시는데 지금 네. 경험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날씬해지는 게 보이고. 오늘 보여요? 네, 저는 모르니까 그냥 했다고 할게요. 그렇게 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보이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필요 없다 했죠? 조건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작은 게 아니다. 우선은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른 회사와 좀 차별성, 만약에 오늘 초대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도 이 포커스를 가지고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는 주급을 받아요. 주급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주급 좋잖아요. 그죠? 주급은 돈 관리가 가장 잘 되는 급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달은 몰아놨다게 싹 나가고, 그죠? 1급은 버는 대로 다 쓰고, 주급이 가장 관리하기가 좋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잘 없잖아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주급으로 되고, 주급으로 지급을 할 때 한 달치를 더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우리한테는 꿀 혜택 이런 것들입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많은 회사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1000명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명을 친구가 열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명, 그가 몇 명, 그가 몇 명, 그런 인적 자원들이 연결을 돼서 마케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품이 계속 유통되는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아는 사람도 아닌 걸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멀어질수록 좀 나에게 준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향들을 자꾸 쓰는 게 단계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은 뭐 그쪽 자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상황이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결코 사업자들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나랑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모두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선택과 타이밍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 제한을 준다는 건 사업하기 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유사나라는 회사는 단계 제한이 없어요. 100명 너무 많아?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가잖아요. 그분들이 뭐 제품 하나를 먹든 2개를 먹든 3개를 먹든 몇 개를 먹든 간에 모두 나에게 올라와요. 단계 제한 같은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앞에 보면 다른 회사 이야기할 때는 가게 한 개, 나 1이라고 적혀 있고, 유사나 회사를 얘기할 때는 가게 1, 2, 3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사나라는 회사는 가게를 3개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3개로 시작을 하니까 대충 그림만 짜자자작 해도 나 1번이 소득이 될 때도 있을 거고, 2번이 소득이 될 때도 있을 거고, 3번이 될 때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어떤 기회가 좀 확장되어져 있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근데 내가 가게가 한 개밖에 없다면 저 자리에서 뭐 어떻게든 사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게를 늘려나간다는 거는 계속 확률 게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게 3개를 놓고 사업을 해보니 어떤 혜택이 있느냐. 나 2번을 가지고도요, 2레그를 제가 확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포인트들이 공유가 되겠죠. 나의 유통망이 늘어나겠죠. 그럼 한쪽에 3,000포인트가 나에게 공유됐고 2,000포인트가 왼쪽에서 공유가 됐다면 나는 다 받았잖아요. 나 2번 가게 돈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1번에 또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5,000포인트만큼의 매출이 나는데 나는 10,000포인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합치면 10,000포인트 매출이 나는데 나는 20,000포인트를 받고 있는 거죠. 결코 회사한테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유사나라는 회사는 가게를 저렇게 붙여서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주고자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당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제가 옛날에 일을 할 때 그 회사도 그랬어요. 제가 딱 입사를 하니까 뭐 나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입사한 사람은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해도 수수료율이 높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빨리 승진해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회사들 다니시는 많은 다른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왜 저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모르지?가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된 기회가 된 그 회사가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그렇겠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회사를 만났네요. 그래서 저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여기 모든 분들도 나의 유통망의 크기에 따라서 소득이 다른 거지 내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적은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가게가 1, 2, 3번이 있으니까 좀 유리했죠. 어떤 기회의 장이 좀 늘어나죠. 확률이 늘어나죠. 근데 가게가 또 생깁니다. 어느 조건이 되면 가게가 또 나와요. 그럼 또 나오면 만약에 나 플러스 저 밑에 있는 가게 있잖아요. 저 가게를 내가 딱 배치를 하고 나의 파트너들 하부에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들 하부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 발생하는 모든 포인트가 그 가게에서 미치고 그 위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 한번 포인트 또 먹고 1번까지 쭉 올라오겠죠. 저런 가게가 계속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계속 생성돼요. 그래서 무한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삶은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살겠다 라고 하는 소득을 말씀하신다면 가게를 몇 개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속 나오니까 그럼 권리소득이 아니지 않느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1번 가게 하나, 2번, 3번까지만 하면 그래도 막 몇천 막 되니까 삶이 바뀌죠. 네, 그렇게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너스 파트거든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소개를 하면 그 직접 소개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 진짜 상상해 보세요. 내가 파트너를 소개를 했는데 그 파트너가 엄청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기만 할까요? 인간인데 우리는 그죠? 네, 부처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좀 질투도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 비즈니스의 성격과 맞지 않죠?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분에게 후원을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돈 줘야 가능해요. 돈을 주지 않는다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나의 파트너가 나보다 계속 성장을 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보너스. 한 명만 소개를 잘해도 10%에 그가 벌어가는 10%의 돈이 나에게 속 들어오는 이 헛웃음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연 나한테 일어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어나요. 좋은 일은 일어나요. 그렇게 또 직급 마케팅이 없죠. 많은 회사들이 직급에 가면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직급 2명을 만들면 내가 무슨 직급이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승급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승급 과연 오를까요? 인위적으로 나의 성장이 아니라 타인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그죠? 근데 유산화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유산화는 그냥 주급이 되면 그에 맞는 직급을 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많은 그런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많은 보너스들 중에서도 지금도 이제 정말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도 신규 세일즈 보너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는 후원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권리소득의 형태의 돈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방금 플랜을 보신 것처럼 양쪽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돈이 되는 구조다 보니 내가 한 사람만 소개한다고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신규 누구든지 가입을 했을 때 어느 일정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지는 그런 보너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오신 분들은 이런 기회까지 잡아가시는 겁니다. 유산화를 이런 회사를 만나서 정말 기회였거든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서 제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는 있는 과정에서 만났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한번 들어봐라고 얘기했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네트워크 회사들을 좀 찾아봤었고 몇 가지 회사를 좀 들어봤고 저의 마음을 열게 한 회사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산화라는 회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네트워크 회사냐고 제가 물어봤고 맞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요청을 좀 했죠.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좀 덜 하찮았겠죠. 네, 사실 되게 귀한 회사를 찾았던 느낌이었고 선택을 하고 이 일을 배워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변화했던 어떤 모습들은 가장 수준 높은 소비가 여행이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꾸 이게 제가 되게 그 여러 가지 그 수준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물건을 사는 거에 먼저 충족이 되어야 여행이라는 걸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자는데 돈 쓰고 먹는데 돈 쓰는 거죠. 보는데 돈 쓰고 다니는데 돈 쓰고 이런 거잖아요. 나한테 물질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유산화는 일을 하면서 어느 상황이 되면 그렇게 여행들을 보내줘요.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 거의 갔다 왔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 여행 안 좋아해 안 갈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추억들이 켜켜 있어요. 엄마랑 둘이 가는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남편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들 안에서 정말 내 삶을 좀 벗어나서 나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대화들, 정서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여행이더라고요. 유산화가 그렇게 여행을 주나 봐요.
그러면 가장 고차원의 소비인 여행을 내 삶의 일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그죠? 물건으로 막, 그죠? 쇼핑만 해갖고 물건이 막 집에 막 켜켜이 쌓여있고 이런 거 말고 우아하게 나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들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자기도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행 갔다 온 거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해요. 돈 내고 갔다 온 거 얘기 안 하고, 그죠? 분명히 돈을 많이 썼는데 딴 여행 갈 때 자기 돈 쓴 건 기분 나쁜가 봐요. 공짜가. 아이들이 조만이 껐어요. 5살 뭐 이때 만났거든요. 제가 영양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컸어요. 이 아이들의 생각이 제가 자랄 때 생각과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꿈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사업을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잘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머릿속에 뭐가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둘째 저 여자의 꿈은 뭐게요?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쟤랑 얘기하다 보면 농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농부?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딸아 정신차 이렇게는 아니고 농부? 요즘에 먹거리가 진짜 문제야. 이 농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응원한다고 했어요. 정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이거 뭐 써가잖아요. 뭐 진로에 써가죠. 농부. 선생님이 아가? 이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가?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라는 그런 심도 있는, 엄마 왜 그러는 걸까 선생님이? 나 같아도 그렇겠다 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꿈꿔요. 왜 농부냐면요, 자기 시골에 살고 싶대요. 시골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살고 싶대요. 그 여유와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집에서 막 이런 거 하고 싶대요.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돈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농부를 해야겠어. 좋다. 꿈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라고 해서 저희 생각들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들이 아이들의 아이디어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삶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어도 안 행복하고, 시간 많으면 진짜 안 행복하고, 건강만 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내가 죽는 그날 이 삶 잘 살았다, 잘 놀다 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꾸는 게 사실 전부고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만들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유선아를 만났을 때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에요. 직선길은 내가 아는 길이에요. 근데 그 끝에 별게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죠. 근데 가다가 저쪽 되게 낯선 길 하나 난 거예요. 저 끝에는 빛이 있는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갔던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계속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 빛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저 빛이 내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저는 유선아가 답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와 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